내가 만약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인공이 한 말로 너무나도 유명한 문구입니다. 누구일까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오늘은 아이작 뉴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거인의 어깨에 숨겨진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튜브 배경 지식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자유의지와 결정론,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그리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거인의 어깨는 중고등학생이라면 익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입니다. 만일 처음 들어보는 학생이 있다면 게임만 하지 말고 책 좀 읽기 바랍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자 전 유럽으로부터 축하의 편지가 뉴턴에게 전달됩니다. 그중 절친이었던 프랑스 물리학자 로버트 훅에게 쓴 답장에 이 문구가 포함됩니다. 내가 만약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거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위대한 성각자를 일컫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나 아우렐리우스, 처칠, 간디와 같은 정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 플라톤, 칸트,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 그리고 위대한 민중들을 거인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민중이라면 누가 떠오르나요? 대표적으로 계몽주의 시대를 알리며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왕권 신수의 권위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프랑스 대혁명을 이끈 민중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군사독재 정권에 비폭력으로 대항하며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사수한 우리의 아버지들도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죠. 이렇게 뉴턴은 그들 모두를 가리켜 거인이라 칭하며 그가 더 멀리, 더 깊이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이전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깨 위로 올라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알아낼 즈음 유럽 곳곳에서 만유인력과 유사한 이론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뉴턴과 접촉을 했거나 뉴턴을 모방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유인력과 유사한 이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대사적 측면에서 볼 때 뉴턴 시대 직전에 만유인력의 발견을 위한 모든 발판들이 만들어졌으며 뉴턴 시대 즈음이 만유인력이 발견되어야 할 필연적인 시기였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도서관이 생기게 된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도서관이 생길 즈음 그리스의 버가모에서도 도서관이 출현합니다. 모방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파피루스로, 버가모에서는 양피지로 책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도서관 출현이라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의 발명, 농경의 도래, 금속 활자의 발명 등 기존의 지식이 축적되면서 필연적으로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약 성서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때가 이르러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기존의 지식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는 날이 올 것이지만 공부를 게을리하여 그때가 너무 늦으면 영원히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거인의 어깨라는 용어를 뉴턴이 최초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뉴턴 이전에 조지 허버트가, 그 이전에 로버트 버튼이, 그 이전에 디에고 데 에스텔라가, 그 이전에 존 솔즈베리가, 그리고 그 이전에 베르나르 사르트르가 무려 뉴턴이 출생하기 대략 500년 전에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르나르 사르트르가 사용한 거인의 어깨의 최초 문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쟁이들과 같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먼 곳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시력이 더 예리하거나 좋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신체가 뛰어나기 때문도 아닌 거인의 위대한 몸집이 우리를 들어올려 높은 위치에 싣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가요? 확실히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뉴턴 당대에는
이미 이 문구의 축약 형태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철학이 혼합된 과학 철학에서는 거인의 어깨에 상당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거인의 어깨가 진정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계 문명이 지구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문명의 발전을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반대로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안드로메다에 있는 외계 문명을 방문한다면 그들의 문명의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문명의 과학기술입니다. 수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명의 측정 기준은 예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예술은 일회성의 의미를 지니지만 과학은 누적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과학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를 통해 문명의 수준을 측정합니다. 당연히 이전 과학의 토대 위에 더 나은 과학이 발전하고 그 토대 위에 더 나은 과학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외계 문명까지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인의 어깨입니다. 이렇듯 거인의 어깨는 과학의 누적성과 축적성을 의미합니다. 필히 이전 과학이 존재했기에 지금의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누적성에 대한 반대 입장이 과학 철학에 등장합니다. 바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인데요.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로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과학혁명의 구조의 요지는 바로 정상과학과의 단절성입니다. 천동설이 기존 과학인 정상과학이었을 때 모든 과학자들이 정상과학에 맞추어 천체와 행성의 퍼즐 풀이를 해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풀이해도 행성의 연주 시차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천동설로 풀이할 수 없는 위기 국면에 접어들자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고 지동설이 최종 승리하면서 천동설과 이별을 고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천동설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별을 고합니다. 다시 말해 토마스 쿤은 천동설의 모든 설명들을 버려야 지동설로의 대대적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전 정상과학과의 단절성을 주장합니다. 이렇듯 과학 철학은 기존 과학의 누적성을 주장하는 거인의 어깨와 기존 과학과의 단절성을 주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두 이론 모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으니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뉴턴의 예를 다시 들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뉴턴은 어떤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보았을까요? 물론 이전의 모든 과학자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중 결정적인 거인은 누구였을까요? 설명을 듣고 누구인지 맞추어 보기 바랍니다. 철학이 과학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시초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적 세계관을 주장하며 향후 칸트 이전의 2000년 과학 철학의 역사를 주름잡습니다. 그 플라톤의 이데아적 세계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화한 인물이 바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이며 목적론적 세계관을 주장합니다. 바로 형이상학이 출현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과학과 철학은 신의 섭리와 창조의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됩니다. 신 중심의 논리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며 급기야 조르다노 브루노가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교황 클레멘스 8세에 의해 지동설 최초의 순교자가 되자 철학과 과학을 분리해야겠다는 의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 중심의 철학을 신학으로, 자연 중심의 철학을 수학과 과학으로 분리시킨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좀 더 힌트가 필요한가요? 코기토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포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확실한 진리의 발견으로 자연을 신의 목적과 의지와 섭리에서 거대한 기계로 탈바꿈시킨 인물. 사회를 중세 전체주의에서 생각하는 나는 근대의 개인주의로 탈바꿈시킨 인물. 우리가 익히 공부한 인간을 기계 속의 유령으로 간주하여 공각 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의 창작에 일조한 인물. 정신의 신과 신체의 신을 분리시킨 인물.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수학과 과학을 신학과 철학으로부터 독립시켜 수학적 세계관을 정립시키자 여지없이 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뉴턴이 관찰과 실험을 통한 입증 가능한 과학의 세계의 문을 열고
만유인력을 토대로 고전역학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후 양자역학이 더 멀리, 더 깊이, 더 미시적으로 과학을 탐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어깨를 빌려줍니다. 오늘은 거인의 어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퀴리,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와 연동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든든한 어깨가 되어줄 수 있는 세계사의 큰 획을 긋는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